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1930을 깨지더니 30포인트 가까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의 주범은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4% 급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연일 하락하더니 이번 주 들어서는 7% 가까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주가 일제 상한가에 오른 걸 제외하고 그 외 종목에서 오른 종목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오늘의 하락 계기로 매수하고 싶은 분들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처럼 대응하기 어려울 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은데요. 013-3366-0110번, 02-3153-1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시황 중계석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1시보다 10분 빠른 시황으로 여러분의 오후장 전략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940선 이어봤더니 현재는 193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 30포인트 정도 빠진 1930.99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5천억 원 넘는 매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외국인 5,800억 원, 6천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1,7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비차익 중심으로 1,300억 원 매도 우인데 삼성전자의 4% 급락도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 어서 빨리 좀 빠른 시황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여기저기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 부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약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급락은 지수의 급락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매도의 강도가 점차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전히 지수에 대한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1930포인트, 40포인트대는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선적으로 30포인트 근방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네. 조금 더 밀린다면 1910선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과 또 순매도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예, 우선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요. 삼성중공업이나 삼성생명, SK하이닉스, 한라비스테온 공조라는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지수방어 섹터들을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른 IT 섹터들이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저런 종목군들은요. 네. 삼성전자, 코덱스 200, 기아차,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금요 시장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대량 매도 탓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밖에 자동차 쪽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긴 마찬가지입니다. 3%대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한 13포인트 하락한 535.12. 출발보다 시가보다 조금 회복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진합니다. 535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7일째 하락입니다. 585를 보이면서 600까지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긍정적이었던 코스닥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IT 부품주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기관은 485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15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 코스닥 600까지 바라봤었는데 결국엔 주 마지막으로 갈수록 530선까지 이어받고 있네요. 예, 일단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급락의 흐름들이 네.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때 560포인트 정도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그 예상을 완전히 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530선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이 세계 시장과 커플링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이 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셀 2000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IT 섹터, 코스닥 섹터들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왔거든요. 과매도권역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가 터지면서 IT 전반적으로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투매성 물량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시장이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대감들이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부품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잠시 후에 외환시장 갔다 온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50전 하락한 1111원 30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 5원 60전 정도 하락한 1110원 2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엔화 강세에 따라서 동반 강세 나타나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 긴장이 좀 완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화된 것도 원화 강세 한 이유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서 빨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으로 한번 가봐야겠죠. 정말 피곤한 금요일인데 코스피 시장의 급락, 또 삼성전자의 4%대 하락,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예, 우선적으로 거래소 네. 시장과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양쪽으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라면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들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상당 부분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한간에는 뱅가드에 대한 매물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거의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물량 2조 원 좀 가까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로 인해서 IT 부품 섹터들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삼성전자로 인해서 많이 빠졌는데요. 그것보다 더 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간에 포트 재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래소 대형 섹터로의 일단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많이 올랐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2013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삼성전자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 그렇다면 IT 부품주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삼성전자의 영향을 덜 받는 IT 부품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삼성전자 네.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갤럭시4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8천만 대 이상 판매가 됐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열고 보니까 그 이하권역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네. 얘기들이 좀 전해지면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리포트도 좀 안 좋게 좀 나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익 매도 그리고 투매성 물량까지 떨어지는데요. 네. 삼성전자에만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을 빼고 네. 다른 그 매출처가 다양한 섹터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케이스 업체를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KH 바텍이라든가 우전엔 한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라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 기업체, 중국 기업체까지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즉 매출처가 다양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선별적으로 주가의 탄력적인 이런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반대로 이제 소재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잉크테크 이런 종목 같은 경우라면 여전히 이 IT 쪽 삼성전자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국향 매출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 쪽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삼성 쪽의 이 매출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들 유심히 좀 볼 필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의 판매가 부진하다면 갤럭시 노트3 출시를 앞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노트3에는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또 이와 관련한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갤럭시 4 시리즈가 네. 만약에 판매가 부진하다면 삼성 쪽에서도 아마 노트3를 빨리 판매를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지문인식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을 보게 되면 그 크루셜텍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애플 쪽에서 현재 지문인식에 관련되어 있는 특허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특화된 이런 부분들을 장착을 해서 출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크루셜텍이라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선 충전 관련주 같은 경우라면 동양 EMP나 한솔테크 이런 종목들을 한솔테크닉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카메라 기능에서 손떨림 보정 기능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갤럭시4에는 들어가질 않았는데요.
노트3에는 아마도 이런 기능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하이소닉이라는 종목군들도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오늘 하루 이렇게 4%대 급락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6만 원 넘게 빠졌는데. 예, 일단 원인들만 따져보게 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 원인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면 리포트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일단 판매량이 이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바로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로 인해서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의 2분기와 3분기 실적은 여전히 견조한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섹터를 보더라도 IT와 자동차 섹터를 능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라면 저가 매수를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따라서 이 판단을 하게 된다면 시장의 지수는 삼성전자 이 한 종목만 놓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본 시장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인 13,000선이 무너졌는데 일본 시장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배경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정말 개별주처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니케이 13,000이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 같은 경우라면 13,000선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선마저 그냥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4월 5일 이후에 약 2달 만에 12,000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단기간에 17%나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아베 총리에 대한 성장 전략 이 부분들에서 호평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선함 그리고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이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로 인해서 일본 시장은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외환의 트레이더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된다면 엔화의 가치가 니케이 지수와 함께 움직임에 따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들 때문에 엔화도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5월 이후에 또 외국인들과 대형주의 귀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6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유효할까요? 예, 여전히 대부분의 물량은 금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이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5월 이후를 좀 보게 된다면 지수는 일단 1952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네. 나타났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형 섹터라든가 이런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났을 때는 대형주 쪽으로도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현재 시장에 중소형 매수에 대했던 운용사들 같은 경우라면 대형주에 대한 편입을 확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리밸런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뱅가드 펀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2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기대감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라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오늘 장 특징주도 보면은 이제 대북 경협주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북측이 남북 실무 회담을 오늘 9일에 열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금일 같은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점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좀 기대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측에서 남측에 이제 대화를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 신호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개성공단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재개를 하자라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종목군들 거의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는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현대상선이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주에 직접적인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여전히 실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차라리 로만손이라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도 대북 관련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성장이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북 관련주를 본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북 대화의 장이 열리는 분위기가 좋은 형태는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관련 종목들과 특징주들은 꼭 실적까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가서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일단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여전히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투기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투자를 한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는 삼성전자를 매도해주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 전략 유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과민한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급락하는 지금 시장에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고요. 계속해서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비법 코너가 이어집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30포인트, 외국인의 매도가 6천 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례 없이 급락장이 펼쳐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긴급 진단하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정동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통 미국에서는 겨울 쇼핑 시즌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좀 다른 의미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코스피 지수가 193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뚜렷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좀 어떻게 된 건가요? 뭐 단적으로 한마디로 네.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삼성전자의 급락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삼성전자만 지금 외국인이 오늘 장에서 6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네. 시장에서 지금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만 거의 4천억 가까운 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현대차나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양봉을 뽑으면서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인 뭐 SK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다른 대형주들은 견조하게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만이 지금 4%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뭐 악재가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4% 예. 가까이 떨어지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레포트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이 이제 우리투자증권에서 국내 증권사에서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수요일인가 화요일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목표가 하향을 한 이후에 지금 오늘 말레이시아 증권사인 CIMB라는 네.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갤럭시 S4 판매 부진에 대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사실 소수 의견이지 않았습니까? 소수 의견인데 거기에다 예. JP모건도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9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적으로 오늘 삼성전자의 우려감이 표출된 게 갤럭시 S4입니다. 예. 갤럭시 S4의 판매 목표가 8천만 대였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1억 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코멘트에 보면은
연간 판매량이 7,500만 대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 네. 이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플래그십 모델, 프리미엄 모델,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성장세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그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소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뭐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대열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보급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뤘다. 뭐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반면 네. 이제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것은 신흥국입니다. 중국, 인도 이런 브라질 같은 신흥국에서 스마트폰 성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신흥국에서는 아무래도 값비싼 갤럭시 S4나 아이폰 같은 것을 구매하기보다는 네. 중저가형 모델을 좀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제는 갤럭시 시리즈뿐만 아니라 중저가형 모델을 조금 전략적으로 지금 개발을 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일례로 인도에서 뭐 신흥국에서 인도 같은 경우는 항상 노키아 같은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 1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따라잡은 상태입니다. 중저가 폰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노키아를 따라잡으면서 중저가 모델에서 삼성전자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갤럭시 S4만에 관한 우려감으로 4%대의 하락은 좀 과도하지 않나. 갤럭시 사실상 그리고 그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예측입니다. 네. 사실 이 예측대로 만약에 판매량이 7,500만 대, 7,000만 네. 대 수준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실적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예상 실적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게 아무래도 중저가 스마트폰의 성장 때문에 예상한 가이던스대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공포에 의한 투매성으로 이제 4%대 하락을 네.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사실 개표한 전에 정동 전문가님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담겨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의 뭐 주가 폭락이 좀 과도하다. 그런 어떤 우려 없이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지금 예. 사실상 중소형주가 7일째 지금 기관의 매도하에서 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코스닥 지수가 음봉을 보면서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도 6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535포인트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국내 기관에서 네. 중소형 펀드 비중에서 대형주를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트 재조정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대형주를 담아가는데 유독 삼성전자만 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바닥권인 뭐 반도체나 그리고 조선, 화학 등의 일부 대형주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뚜렷한 매기가 잡히고 있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 기관은 대형주 포트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포트 조정이 있은 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 휴대폰, 중소형 개별주 다시 한번 반등을 주지 네.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금 뭐 코스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대형 IT주가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코스닥 지수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봉이 하나 마무리되는 그런 날인데 이 일주일간 주가가 7%가량 빠진 게 바로 코스닥 지수예요. 이런 중소형주 낙폭 좀 심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중소형주 예. 지금 기관에서 뭐 오늘도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7거래일 연속 기관에서 지금 뭐 수백억 원씩 하루에 뭐 수백억 원씩 뭐 어떤 날은 1,000억 가까이 파는 날이 있으면서 지금 네.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부품주가 그동안 실적과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률을 네.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포트 재조정, 대형주로의 포트 재조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악재성 지금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장 휴대폰 부품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2% 가까이 하락 중에 있는데 휴대폰 부품주의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파트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파트론의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입니다. 네. 시가총액 1조 원인 기업이 뭐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조금 코스닥 지수가 많이 밀리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7거래일 동안 밀리면서 개인은 네. 그동안 파는 날이 없었습니다. 개인이 꾸준히 담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은 공포에 의한 투매성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공포장에서는 네. 기관은 상승 전망을 하고
개인만이 던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휴대폰 부품주들 뭐 기관이 던지면서 하락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과도한 하락은 네. 개인에 의해서 야기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포장에서는 조금씩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는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 오늘의 폭락을 이용해서 좀 주가를 싸게 사봐도 괜찮은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 좀 추천할 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네. 개편하면서 다시 가져왔는데 네. 제가 2만 1,000원대인가 2만 2,000원대 이렇게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11%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네. 지금 2만 1,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저는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항상 실적에 기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캠트로닉스의 올해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하락은 과도하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캠트로닉스는 충분히 50% 이상 상승이 전망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크게 전자 그리고 화학 사업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글라스 사업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싱글라스 사업부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이제 첫 번째로 싱글라스 사업부의 폭발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잡아왔는데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 S4의 부진 예상으로 오늘 급락을 하고 있지만 올해 스마트 기기 예상 출하량은 스마트폰은 3.5억대 그리고 태블릿 PC가 3,500만 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거의 50%에서 70% 가까운 성장세를 이루면서 출하량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캠트로닉스의 이제 실적도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수준인데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64억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캠트로닉스는 분기별로 보면 계절성이 좀 약간 있는 편인데 1분기가 가장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1분기인 비수기에 사상 최대 실적, 분기별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인 2, 3분기에는 실적이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올해 사상 최대 연간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캐파 증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캠트로닉스는 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300억 원을 투자해서 싱글라스 라인을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써 연간 캐파가 600억 원에서 싱글라스 부분에서만 600억 원에서 지금 1,200억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증설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시작인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지금 2분기 실적도 캠트로닉스가 1분기보다 약 한 10% 정도 성장하면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본격적으로 증설 라인이 가동되는 3분기부터는 실로 어마어마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1분기에 64억, 뭐 2분기에 70억을 예상하는데 네. 3분기에는 최소한 100억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로 올해 성장세가 시작되는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실적 저평가 종목입니다. IFRS 연결 기준으로 해서 캠트로닉스의 올해 연결 실적은 매출액 3,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3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3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11%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예상 PER이 더 내려갔는데 PER 지금 6배 수준에서 올해 실적만으로도 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증설 효과가 온기로 반영되는 2014년도에는 PER이 5배로 내려갑니다. 네. 휴대폰 관련주 중에서 5%, 그러니까 PER이 5배짜리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봐도 한두 개 종목을 꼽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갤럭시 S4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캠트로닉스는 LCD 그리고 태블릿이나 그리고 LCD 휴대폰, 스마트폰 그리고 OLED 스마트폰 모든 쪽에서 시각을 담당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OLED 시장이 아몰레드 시장 뭐 갤럭시 S4가 판매가 부진하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저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저가 LCD 시각 쪽에서는 지금 캠트로닉스가 거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와 함께 중저가 시장을 보신다면 캠트로닉스의 실적 성장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가총액이
캠트로닉스보다 거의 50%가 높은 종목 GD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GD라는 종목은 시각만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GD의 연간 캐파를 봤을 때 캠트로닉스가 새롭게 증설을 했기 때문에 연간 캐파가 지금 비슷해졌는데 네. 아무래도 캠트로닉스가 50%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나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캠트로닉스가 지금 1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21,150원에 거래 중에 있는데 매수가는 과도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3,000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롭게 꾸려진 정동훈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현금 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캠트로닉스 10%만 좀 담아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었고 목표가가 33,000원, 손절가 2만 원. 오늘 새로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파워 비법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고민 많으시죠? 보유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013-3366-0110번이고요. 02-3153-2619번 두 가지 참여 방법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하기 전에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 종목을 보유한 시청자분이신데요. 먼저 두산중공업 매수하신 가격대가 44,500원이시고요. 다음은 현대중공업 매수가가 322,2,500원이시다라고 하셨고요. 네오이즈게임즈 매수가가 4만 원이셨습니다. 네, 현재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 두 종목이 손실 중에 있으신 분이신데요. 바로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부산에 계신 시청자님. 네. 두산중공업만 조금 좀 플러스권 있고 나머지 종목 좀 손실이 크세요. 네네. 예. 현대중공업이 좀 현재가가 20만 6천 원이시고요. 네오이즈게임즈의 현재가가 16,500원. 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세 종목 갖고 계신데요. 심각한 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여보세요? 네, 네네. 자, 네오이즈 게임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가 매수가가 4만 원이세요. 네, 이게 작년 초에 매수를 하셨나봐요. 네네. 작년 초에 매수를 하셨고, 자, 이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상황에서 16,500원 현재가 보이니까 마이너스 한 60% 가까워질 것 같아요. 대충 보면요. 자, 이게 지금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게임 매출을 올리는 부분, 그러니까 네오이즈란 회사 자체가 게임을 막 직접 만들어서 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상 많이 없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물량 게임을 가져다가 이제 납품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잡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피파 온라인도 마찬가지였고 불안한 점이 항상 요소로 남아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흘러내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상을 조금 보자면요. 그냥 계속적으로 과거로 좀 가보자면은 1월달 같은 경우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해서의 기간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있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는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물량 자체가 매도 물량을 계속적으로 뱉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요. 개인만이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는데 이게 지금 1월달부터 해서도 계속적으로 개인만이 사주는 흐름 자체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개인만이 계속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만이 계속 피를 보고 있는 이런 이제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네오이즈 현재가 지금 16,500원인데 이 종목이 만약에입니다. 깨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16,000원 라인 깨고 내려가면요. 실질적으로 또 저점 라인 자체가 안 잡혀버리거든요. 16,000원 라인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미 팔았어야 될 라인이긴 하지만서도 16,000원 라인을 좀 잡아보자면 실질적으로 가격대 언제적 가격이냐면 손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 구간대 가격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랑 이제 구간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인데 충분하게 지금 이 구간 자체 현재 2만원 중반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2만원대 본 거는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그나마 매물대를 조금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될 거예요. 이 구간대 매물대란 말이죠. 그러면 그 라인 자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최소한도로 16,000원대가 좀 된단 말이죠. 기술상으로 현재는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권부터 해서 반등을 준 흐름이 나와줬어요. 반등을 준 듯한 흐름이 나왔는데 여지없이 또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가 그래도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장 들어서요. 그러면 16,000원 라인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또 한 번의 하락폭이 심화될 수가 있어요. 이 지지선 자체를 버티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심하신 건 알겠는데 네오이즈라는 회사는 이미 좀 죽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버림받았고요. 네. 게임주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크게 두고 보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차라리 네. 네오이즈는 만약에 그래서 16,000원 깰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시는데 만약에 깨버렸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주시고 그나마 연말까지 게임주 관련해서 연말까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차라리 뭐 게임빌이나 아니면은 NC소프트를 담으시는 게 오히려 날 수가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네오이즈 게임주보다 이 두 종목이 훨씬 더 시장성이 훨씬 큽니다. 매출 부분도 확실하고요. 자, 게임빌은 지금 현재 그래도 바닥권 라인 자체의 선을 이어가면서 오늘 또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깨졌다가 다시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걸 길게 가져가시는 게 낫고 아니면은 애니소프트를 차라리 그래도 애니소프트는 우상향하는 측면 자체, 우상향하는 연말까지 해서 모바일 게임 자체가 나와주니까요. 그 가능성을 두고서 다시 한번 이것도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좀 가져가시는 거. 그래서 전략을 잡아드리면 16,000원 라인 또 깨버리게 되면은 또 골치가 아파집니다. 만원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 네. 조금 포트 정리를 하시면서 다른 그냥 게임주를 사시는 게 만약 게임주 하고 싶으시다면 갈아타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듣고 계셨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네오이즈 게임즈 말씀 드려봤고, 자, 두 가지 종목, 자, 현대중공업이 되게 오래되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이거 언제쯤 매수하신 거죠? 30만 원이신데, 한 뭐 1년쯤 되셨나요? 네네. 1년, 요때쯤 이제 매수를 하신 거 같아요. 지금 TV 보고 계신 거죠? 네. 네, 이때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데. 자, 이때 반등을 주는 듯해 싶어가지고, 이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자, 살펴보면 그런데, 자, 현대중공업 지금 다시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주고 있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급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 최근에 나와줍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그 중에서도 조금 반등이 조금 느린 축에 속하기 때문에 반등은 확실하게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종목 30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주봉을 살펴보자면요. 30만 원대부터 해서 여기까지 흘러내렸던 기간 자체가 지금 1년이 더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업황이 서서히 이게 빨리 개선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분명히 갈 겁니다. 가는데 시간상의 문제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 종목. 분명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갑니다. 근데 1년 이상 보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지금 세계 경기가 살아나는 건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만서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길게 보신다면 가져가시는데 단기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단기적으로 보시는데 1차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23만원 정도 라인입니다. 이것도 좀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고요. 23만원 라인 자체, 지금 삼성중공업 올라가듯이 한번 반등을 주면서 크게 올랐던 전 고점 라인 정도까지의 그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23만원인데 이 3만원 1차적으로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3만원 라인 뚫고 갈 때는 그때는 25만원 정도까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대응 방법이고 네. 장기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 가격까지 가시기에는 시간이 걸리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다리시는 건 맞아요. 기다리시는 건 맞고 굳이 일단 팔지는 마시고 보유하신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낫지 않겠다.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이제 같이 중공업주 관련주를, 조선주를 지금 두 개나 비중이 60%세요. 합치면. 자, 두산중공업이 그래도 비중이 가장 크십니다. 40%. 자, 이 종목 이제 같은 맥락으로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그룹주는 최근에 좀 주목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STX 관련해서 반사 이익을 누릴 건데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룹이 지금 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둔다면은 이 친구는 조금 크게 본다면요. 서서히 V자 형태를 다시 한번 그려갈 겁니다. V자 형태를 그려가면서 주가가 지금부터 해서 반등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제가 보건데 이거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작년 2012년 초에 이 친구 7만 원 하던 종목이에요. 그럼 지금 4만 5천 원인데 충분하게 그 전 고점 라인 해당하는 부분 단기적으로 뭐 4만 7천 원이지만 저는 이 친구 한 6만 원 정도까지도 연말까지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충분하게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두산중공업은 무조건 홀딩 하시는데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마음에 좀 안 드신다. 팔기 힘드시겠지만 두산중공업 쪽으로 좀 더 모시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비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현 상태를 조금 유지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낫습니다. 두산중공업 분명히 이 종목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수급 상황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연기금, 한 달 동안 연기금 80만 주, 외인 35만 주, 기관들이 모든 물량, 개인들의 모든 물량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한 달째 나오면요. 보통 주가는 20에서 30%가 뛰게 돼 있거든요. 그 현상 지금부터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두산중공업 홀딩 하시고요. 현대중공업도 홀딩 하시고 네오이즈 게임즈는 말씀드렸던 부분 16,000원 부분은 조금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라.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예, 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위즈트가 들어왔습니다. 0810님께서 문자 보내신 종목인데요. 오늘 한 12% 가까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좀 매수하신 가격대 좀 높습니다. 1,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목표가 궁금하고 지금 손절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이고 좀 매수가 근처까지 그래도 올라가고 있네요. 테마주, 예. 네, 위지트, 백신 테마주 하고 계시네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650원이요. 1,650원이세요. 자, 지금 이 종목 시가총액 519억입니다. 크지가 않은 종목이에요. 수급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요. 테마성이 워낙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올 여름 좀 대비한다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쪽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모멘텀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테마성으로 가는 거. 자, 5월 초에도 한번 나와줬었잖아요. 이런 현상 나타나주면서 또 3월에도 마찬가지 급등해주는 흐름이 나타나줬는데 이 흐름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지금 거래량 자체가 3월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조금씩은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이 거래량이 나와주냔 말이죠. 제 말이. 지금 거래량 보시면은 안 나오고 있다고요. 상승해 주는데 안 나오고 있다고요. 이걸 뭐 오히려 조금 좋게 보는 그게 아니고 거래량이 좀 더 터져주면서 상승해 줘야 됩니다. 좀 약한 부분을 제가 조금 느끼고 있고요. 네. 지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조금 차트상으로 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포인트는 맞아요. 맞는데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점은 이 종목 지금 10%대 오늘 가격 기준으로 해서 10%대 깨면 안 됩니다. 10%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잡아보자면요. 한 1475원 부근이네요. 자, 1470원 부근 깨고 내려가면은 좀 더 하락폭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75원 부근 생각하시고서 가져가시는데 네. 내일 만약에 또 반등을 줄 때는 좀 더 크게 갈 수 있어서 목표가 아니 매수가까지는 가실 겁니다. 충분히. 그럼 그때 조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지금 상황은 차트가 가는 차트는 맞습니다. 가는 차트는 맞는데 1475원 10%대 깨지면은 오장 들어서 또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빠르게 나오시는 게 맞고 그렇지 네.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홀딩 하시다가 한 1,700원 정도 됐을 때는 2, 3% 수익 실현하시고 그냥 나오시는 전략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거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위즈트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님 1,700원까지만 홀딩을 해보고 그때 한번 또 빠져나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왔습니다. 종종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69,400원 그리고 비중이 20%세요. 좀 오늘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좀 전망 안 좋게 보셨잖아요. 네, 저 예. 안 좋게 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거기들한테 사과 문자 보냈다. 네, 손절쳤던 종목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지금 오늘 다시 좀 빠지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 좋게 보입니다. 근데 네. 유상증자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결론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도모하는 차트는 맞아요. 반등을 도모하는 차트는 맞는데 지금 매수가가 얼마시죠? 69,400원. 69,400원이시면 네. 이때쯤 어디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매수하셨는데 이때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조금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종목 차트상으로 깨서는 안 될 부분 1차적인 지지라인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6만 2, 3천 원 정도였고요. 네. 그거 깨고 내려가서 지금 5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날 언제죠? 6월 3일 날 보여줬던 그 저가 부분이 5만 2천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5만 2천 원 라인을 또 한 번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 저점 라인에 해당한 부분 바로 지금 이 라인을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이 라인에서 좀 버텨주는 건데 그게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밑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점을 충분하게 지금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한가스공사는 차트상으로는 지금 반등 주는 차트는 맞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네. 될까 조금 두렵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될까 약간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데 만약에 5만 2천 원 라인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막 보인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요. 그때 보인다.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져가시는 전략. 대신에 가져가실 때는 목표가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네. 1차적으로 6만 원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만 원 됐을 때 기관들의 수급이 올라올 때 받쳐준다면은 그 다음에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한 종목 더 살펴보고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브릿지텍이라는 종목인데요. 9319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4,200원, 비중이 20%, 현재가가 3,410원에 움직이고 있고 한 3거래째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네, 4,200원이라고 하셨나요? 4,000 얼마라고 하셨죠? 4,200원이요. 4,200원에 매수가 되는 종목인가요? 조금 권리락이 좀 있었네요. 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리지텍 역시나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그래도 이제 살아는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종목을 이렇게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반복적으로 반복 운동을 하면서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저점 구간인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중요한 점은 이 종목이 그래도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좀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다 이제 좀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한데 최근에 다시 좀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좀 돌아오는 흐름이 나와줬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했어요. 기관들의 이제 매도세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모든 코스닥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5장 좀 살아나고 있는데 벌써 네. 이제 538포인트까지 올라갔네요. 다음 주부터 해서 살아나는 흐름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반등을 안 주면요. 이 종목 이런 횡보 기간을 거치든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등도 안 주고 횡보도 안 한 상태에서 3,300원 라인 깨져버리면요. 네.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가 있습니다. 3,300원 라인입니다. 3,300원 라인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이 그나마 코스닥 기업 중에서 잘 버텼어요. 잘 버텼지만 3,300원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 다음 라인 3,300원 찍고 올라갑니다.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3,300원 지키시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네. 제가 볼 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되는데 목표가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단기 고점으로 3,000 오늘 지지하고요. 현재가 지지해주고 월요일부터 반등을 주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3,8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반등 줄 것 같습니다. 10% 정도 수익은 지금부터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가부터요. 그래서 네. 걱정은 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되 너무 크게 보진 마시고요. 한 3,700원 정도 넘어갈 때는 매도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브릿지 때 3,300원 라인이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받기 전에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살펴봐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시청자님이십니다. 이분께서는 NC소프트를 16만 6천원 매수했고 보유 기간은 한 달 정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 매수가가 9만 4천원, 보유 기간도 한 달 정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NC소프트가 매수가가 16만 6천원. 최근에 좀 사신 것 같아요. 예, 네, 사시고 나서 바로 떨어지신 건가요? 네, 그런 것 처음에 같습니다. 샀을 때는 조금 올라가서 기다렸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그러셨구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신 예. 거네요. 예, 자, NC소프트를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현재부터는요. 그래서 바닥권 예. 라인이 지금 살아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실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2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다음 주가 이제 동시만기란 말이죠. 그러면 예, 항상 이래요. 동시만기가 끝난 시점에는 실적주들이 무조건 관심을 받습니다. 근데 NC소프트는 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약간 지수가 밀려서 같이 동반 하락을 했는데 NC소프트는 다시 실적 이슈와 더불어서 연말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슈로서 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NC소프트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목표가 20만 원 잡아드릴 거예요. 대신에 조금 길게 보셔야 됩니다. NC소프트는요. 20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되 2분기 실적 이슈 나와주면서 주가 반등 주면 다시 18만 원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그냥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되세요. NC소프트는 걱정이 없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되게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네네. 자, 금호석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금호석유는 이거 뭐 며칠 전에 사셨나봐요. 예, 그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요. 요거는 그러면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싸게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예, 자, 금호석유 최근에 화학주가 좀 살아나고 있는 느낌 드셔가지고 사신 거죠? 예, 그렇죠. 자,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고, 자, 금호석유.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대형주는 수급 체크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한 달부터 볼게요. 자, 한 달 동안 5월 1일부터 해서 개인이 매도세가 9만 주고요. 그 다음에 외인이 얼마? 2만 주 가까이. 기간이 11만 주 정도 매수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잡힌 건 사실입니다. 개인이 매수세가 좀 강하고요. 외인들도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개인들의 매수가 조금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고 IT 관련주들이 또다시 크게 철퇴를 맞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과 외인들이 노리고 있는 종목들 자체는 알았다. 예, 화학주와 그리고 또다시 좀 중공업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주는 지금부터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잘 사셨고 굳이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0만 원 정도까지는 무조건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
짧게 보실 경우에는 10만 원 보시고요. 좀 더 예. 길게 보겠다 하실 경우에는 12만 원까지만 보시고서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팔지 마시고요. 조금 예. 갈지자 형태 그리면서 올라갈 겁니다. 팔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전략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예. 네.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할지 이어지는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